네, 전원이 안 들어온다는 네, 제스키 이쪽 패널하고 네, 전원부하고 메인보드 같이 챙겨서 보내주셨습니다. 잠시 한번 살펴보니까 이쪽에 전원부 쪽에 이렇게 봤을 때에 확대해서 보시다시피 이렇게 IC가 파손됐습니다. 우리가 보통 깨졌다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당연히 정상적이지 않으니까 네, 고장날 수밖에 없는 네, 동작이 안 될 수밖에 없는 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케이스부터 분리하여 네, 수리 진행을 해보도록 합니다. 케이스부터 분리해 가지고 한번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원 케이블을 뽑고요. 자, 이때 주의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테스트기를 옆에다 갖다 놓고 전압을 한번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컨덴서 네, 캐패시터라고 그러죠. 여기 뒤집어 놓고 살짝 이런 상태에서 전압을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살펴보시면 DC니까 DC 맞춰 놓고요. 측정을 했을 때에 전압이 287V, 286V, 285V 이런 식으로 서서히 방전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테스트기에서 약간 지금 현재 소모성 방전을 시킬 수도 있다 이렇게도 보는 건데요. 이거 뗐다가 다시 한번 볼게요. 278V, 265V에서 뗐다가요. 또 한번 좀 기다렸다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65에서 어느 정도 방전됐는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뭐 아까 얘기하면서 대략 15초는 넘었는데 네, 그런 상태에서 찍어보도록 할게요. 206 거의 뭐 안 떨어졌지 않습니까? 이거 되니까 조금씩 방전되고 있지 않습니까? 테스트기 연결했을 때에 네, 그러니까 이런 때에 손으로 만지거나 찌릿합니다. 이게. 그리고 이런 거 납땜한다든가 하더라도 바작 소리 난다든가 그러기도 하고요. 잠깐만요. 다시 한번 측정해 볼까요? 전압을 살짝 조심해서. 이건 플러스 마이너스는 테스트에서 잡아주기 때문에 아까 265였는데 거의 방전되는 일이 없이 이렇게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때에 이런 식으로 데콤방전기라고 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바이브레이션. 네, 무슨 뜻이냐면 전기를 붙였다 끊었다 붙였다 끊었다 이렇게 전기를 붙였다 끊었다 붙였다 끊었다 이렇게 하면서 완만하게 방전을 시키는 겁니다. 계단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이런 내용입니다. 이게 할 정도로 또 용량이 큰 것 같은 건 더 그러긴 하거든요. 근데 이런 때에 이제 빼시면 위험한 감전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걸로 인해 가지고 다른 데 전기가 튀면서 고장되는 거라든가 그런 거를 다 줄일 수가 있습니다. 꼭.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게 전기가 남아 있다는 경우는 야가 일을 못 한다는 거예요. 보시다시피 아까 IC 깨졌지 않습니까? 그 일을 못 한다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이거 깼을 때는 전기가 남아 있겠구나 라는 경우를 생각하시면서 그런 것도 하나 테크닉이죠. 그렇게 해서 하실 것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일단은 이거를 빼야 되는데 이제 그냥 뺄 수도 있기도 하고요. 콘덴서도 좀 오래된 경우는 이게 성능이 좀 안 좋습니다. 그대로 가면 제가 빼보도록 할게요. 이런 경우 빼실 때는 옆에 이렇게 본드인데 이런 본드가 접착력이니까 가지고 있는 거 상태에서 이렇게 조금 위치에 따라서는 이런 식으로 수직으로 되어져 있는 칼날 이걸 가지고 싹싹 넙 자르듯이 이렇게 네, 그렇게 하고 윤두기 가지고 이제 이거를 하면 됩니다. 그냥 대서 해도 되고요. 아니면 납땜이 잘 안 될 때에는 세납을 살짝 이렇게 조금 더 세납을 좀 부어서 하게 되면 기존의 납 자체가 이게 산화되어 있거나 또는 질 자체가 굉장히 딱딱하게 바뀌어져 있는 상태라서요. 보통은 정상적인 거는 이게 땜이 잘 하는데 그래서 이거는 다 잡고 한쪽으로 당기고 그리고 또 한쪽으로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빼면 이제 그 상태라면 그저 그 봐보시죠. 여기 보시면 이렇게 끄고 요 부식된 자리가 있잖아요. 녹슬은 자리가. 그러니까는 이게 제대로 성능 발휘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두기 보시 저기 저 녹슬은 자리 보이시죠? 이렇게. 그래서 이거 저기 캐패시터 불량. 그러면 캐패시터 이제 빼놔야 되겠죠. 이렇게. 이 자리.
그렇게 하고 바로 이걸 꽂지 마시고요. 구멍이 안 뚫렸나요? 바로 꽂지 마시고 저기 아이씨 이제 그거부터 빼야죠. 아이씨 일단은 부품 뺀 거 이렇게 살짝 해서 구멍까지 뚫어 놓으시면 이게 꽂 좀 뺐지. 네, 그런 거를 놓치지 않고 갈 수 있는 거라서요. 그리고 여기 IC 있지 않습니까? 깨진 거 이번에는 이제 IC를 빼보도록 합니다. IC 빼실 때는 네, 똑같은 방식으로 납을 좀 살짝 좀 묻혀주고요. 이렇게 네, 새 납을 좀 묻히면 납땜이 좀 잘 되는 입장이라서 그 다음에 납 빼실 때 IC 빼실 때 부품이 1, 2, 3, 4, 5, 6 위치가 있을 거 아닙니까? 핀 번호가 거꾸로 꽂으면 안 되니까 네, 그러면 그 위치를 좀 표시해 놓으시고 근데 여기는 보시다시피 여자리가 하나 빈자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꾸로 꽂을 수가 없죠. 빈자리가 하나 있으니까 이렇게. 네, 그리고 이거를 솔더 어시스트 구멍에다 살짝 집어넣고요. 한쪽을 제끼면 이렇게 IC가 벌어집니다. 그러면 핀셋이 좀 약하죠. 잡는 게. 그래서 녹노이즈 플라이어지 있습니까? 녹노이즈 플라이어를 갖고 잡고 네, 이번에는 맞은편 핀 이렇게 되어져 있는 쭉 빼면 금방 빠집니다. 이런 식으로 이거거든요. 다리 하나가 없는 거잖아요. 그 다리 빼고 나머지 이제 부품 찾아서 그걸 꽂으시면 되는 겁니다. 여기 일단은 구멍은 다 뚫렸고요. 이게 패스트나 또는 프락스를 쓰다 보니까 통 안에 좀 찐득이처럼 달라붙어서 잘 안 떨어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탁탁 치는 이유가 그런 거였고요. 그리고 여기 맞은편 IC 맞은편 그거 구멍 다리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놓고요. 그러고 나서 이렇게 보면 다 구멍 시원하게 잘 뚫렸습니다. 이게 막혀 있어 가지고 구멍이 잘 안 보였던 그런 내용이었네요. 처럼 되어 있는 게 이런 상태에서 보시면 이제 보통 그냥 해도 되는데 이런 그 습기 제품 같은 경우는 부식되어져 있거나 녹슬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자리가 있더라고요. 네, 그런 때에는 꽂기 전에 이렇게 하시면 부식된 거 그 자리만 좀 주소 그랬네. 닦아내고 그리고 먼저 이제 IC를 먼저 꽂는 겁니다. IC를 먼저 준비되어져 있는 IC 이렇게 놓고요. 그리고 이렇게 좀 잡고 납땜 일단 먼저 하나를 해주는 겁니다. 납땜은 다리 한쪽에다가 이렇게 잡고 핀 하나만 먼저 납땜해서 고정을 해서 안 떨어지게 네, 그런 상태에서 나머지 거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5, 6, 7, 8번 IC가 전부 다 핀들이 다 한 줄로 모여 있는 공통선이 되겠네요. 그래서 쭉 해서 하시면 금방 납땜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냈던 거는 납을 다시 새 납을 부어서 깨끗하게 잘 연결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요. 네, 잘 됐습니다. 그리고 콘덴서 캐패시터도 같은 용량 찾으셔가지고 다리가 긴 쪽이 플러스예요. 여기에 기판상에서는 빗글무늬 빗살 쳐져 있는 금 쳐져 있는 곳이
사선으로 그려져 있는 곳이 우리가 말하는 마이너스 또는 GND입니다. 그렇게 하시고 다리를 한쪽, 두 쪽, 이거는 걸려놨기 때문에 살짝 납땜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잘라냅니다. 이렇게 잘라내고, 성격 나름일 수 있는데요. 이제 자른 자리가 다시 봉합될 수 있도록 이렇게 납으로 감싸줄 수 있도록 그런 방법도 있기도 하고요. 접촉률을 좀 좋게끔 하기 위해서. 이게 이제 이런 IC만 고장났을까라고 생각도 한번 해보기도 하는데, 테스트기를 옆에다 갖다 놓고요. 다이오드 그림에다 맞춰 놓고, 휴즈는 나가지 않았을까? 휴즈도 한번 측정을 해 봐야죠. 휴즈가 보게 되면, 여기 이게 노이즈 필터, 라인 필터니까 여기 전원 꽂는 자리죠. 전원 꽂아서 여기까지 오면 되는 거니까, 그런 중간에 휴즈가 안 끊어졌을 것이고. 자, 한번 측정해 봅니다. 라인 필터 종단에 안 끊어, 여기까지 연결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이렇게 연결되어 있으니까 안 끊어져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이오드로 연결되어 있는 거니까요. 여기 다이오드. 그리고 이거를 전기를 꽂아 보면 이제 잘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나머지 합선되지 않도록 작업 환경 맞춰 놓으시고 전기를 꽂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은 이제 컴프 꽂는 자리도 있는데요. 그 구분 나름대로 잘 하시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가실 때는 팁을 하나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살짝 점을, 이렇게 이 자리가 AC 꽂는 자리다, 전원 꽂는 자리다, 이렇게 표시를 해 놓으실 수 있거든요. 점으로만 찍혀 있기 때문에. 전기 꽂아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여기 갖다 놓고, 테스트기는 DC에 맞춰 놓고요. 전압을 측정해 보도록 합니다. 전압은 여기 다이오드 양단 찍어 보시면 플러스 마이너스 맞춰서 찍어 볼게요. 그러면 여기가 5V하고 12V가 나와야 하는 자리죠. 네, 여기 전압 5V 나오고, 여기 납땜 코팅돼 있어서 그런 거라서요. 일단은 한쪽이 나온 나머지는 다 된다고 보시면 되고, 스코프로 찍어봐도 발진을 다 할 것이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캐패시터 양단을 찍어 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캐패시터 양단을 찍어 보시면 전압이 12V 라인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콘덴서를 찍어 보시면 여기인가요? 여기 5V 라인이 되겠네요. 마이너스 플러스는 기호에서 디지털은 잡아주지 않습니까? 자기가 알아서 표시를 해주니까. 네, 그래서 이제 저기 있는 IC가 고장 나가지고 출력전에 나오지 않는 그런 고장이 왔습니다. 그리고 이거 코드 한번 전기 빼볼게요. 일단 콘센터부터 전기를 빼고, 그리고 여기도 빼고, 뭐를 해보셔야 되죠? 확인은 이쪽에 있는 콘덴서 이렇게 갖다 놓고 측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까 같은 경우는 뭐 265, 그래서 우리가 한참 기다렸지 않습니까? 측정해 봅니다. 똑똑똑똑 떨어지지 않습니까? 벌써 100단위로 내려와 있지 않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동작될 때는 이와 같이 그 전압도 방전율이 좋아요. 근데 비정상적일 때, 동작이 하지 않을 때, 근데 고장 났을 때는 저 전압도 천천히 떨어지는 거거든요. 현재는 전압이 4V까지 떨어졌네요. 이런 식으로. 이게. 그런 데서도 전압이 남아있을 때는, 고장 났구나. 어느 파트, 1차단, 2차단 구분을 해서 진단 요령을 좀 빠르게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이제 좀 세척 하시면 되겠습니다. 세척을 이렇게 꽂아서 테스트를 간단하게 불 들어오는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여기다 가접속을 한 상태에서 일단은 시간을 줄이기 위한 걸로 해서 이렇게 놓고 전기를 꽂아 볼게요. 여기 있는 필름 케이블이네요. 이 필름 케이블 한쪽은 접촉되어 있고 한쪽은 접촉이 안 되어 있죠. 그래서 잘못 꽂으면 안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게 핀이 휘어지면 오히려 망가뜨리는 그런 현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반듯하게 잡고 반듯하게 살짝 부드럽게 밀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됐습니다. 이렇게. 그렇게 하고 전원선 다시 연결을 하고
마무리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나사를 안 꽂았고요. 왜냐면 밑에 세척 한번 하려고 했기 때문에 했고, 영상 빨리 진도 나가기 위해서 세척은 안 했습니다. 다음으로 미루고 일단 이거부터 하고 나서 마무리 하려고요. 자, 그러면 이제 전기 넣어서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센서 같은 거 안 붙였기 때문에 내용은 다른데, 네, 과정은 전기가 들어오냐 안 들어오냐 그런 내용이었죠. 자, 전기 콘센트 꽂아봅니다. 되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이때는 이제 물통 비용. 네, 그러니까 물이 다른 데 새게 되면 제습기 자체가 고장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혀 다른 동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물통 비움 센서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이쪽 메인보드인데, 메인보드에서 보시면 여기에 하얀 커넥터, 하얀 커넥터가 물비움 탱크 그쪽이고요. 네, 그 다음에 여기가 네, 제상 센서 이렇게 되겠네요. 네, 그런 센서를 꽂아주면 되죠. 왜냐하면 지금 상태에서는 전원 자체가 안 돼요. 이렇게. 근데도 에러 뜨는 거거든요. 에러 표시가 빡 뜹니다. 정상적인 동작을 하지 않죠. 네, 잘 됐습니다. 네, 그래서 저기 맞는 부분 찾아가지고 하고, 나머지 부분들 여기서 이번 시간 테크닉은 바로 그런 거였습니다. 캐패시터 측정해 봐도 어느 쪽이 고장났을 것이다. 네, 방전이 안 되니까 네, 그것만 해도 요점을 하시고, 다음에 진단하실 때 전기 다 빼고, 한번 냈다 빼고 안 된다 그러면 콘덴서 이쪽 양단 찍어 봤을 때, 아, 이게 1차단. 이 1차단이라고 그러면 전기가 들어가는 쪽이 1차단이고요. 이 트랜스포머에서 반대쪽, 네, 그쪽이 2차선이 되겠습니다. 우리 사격장 가게 되면 사격장에서 좌선 이상무, 우선 이상무 그러지 않습니까? 사격 끝나고 나서 그러듯이 1차단, 2차단 그런 식으로 구분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보통은 저게 빡 터지면서 이제 퓨즈도 나간다든가 그랬는데, 다행히 퓨즈는 떨어지질 않았나 봐요. 자, 마무리 하겠습니다. 네, 이와 같은 제품, 네, 혹시 고장났을 때 보내실 때는 고장 증상하고, 그 다음에 연락처 전화번호를 잘 메모하셔서 보내주시고요. 그렇게 되면 잘 포장해서, 잘 수리해서 다시 포장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궁금한 실라든가 기술적인 거 있으시면 또 전화 주신다든가 하시게 되면 자세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